인구 200명이 채 안 되는 섬 속의 섬,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해안가에도 새봄이 왔음을 알리는 토 채취 작업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섬 어민 등은 물론 자원봉사자로 나선 수협 직원들까지 바닷가에 뛰어들어 자연산 톳을 베어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삼촌 물질 언제부터 하셨어요? 부모를 못 만나니까 학교 입학할 때부터 8살부터 바다에 들어왔어. 파도 이렇게 치면 미역이 올라왔지 그대로. 올라오면 그거 주워서 말려와서 팔고. 엄청 그때는 미역 아니면 굶어 죽는 걸로 생각했어. 그 감태가 많을 때는 소라도 막 그냥 한 8월 달쯤 9월 달쯤 가면은 어떤 해는 막 이렇게 막 5개씩 몇 개씩 막 모여질 때도 있어. 언젠가는 내려가면서 보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수경 쓰고 보면서 가잖아. 감태가 그냥 중간쯤 이렇게 하면 이 배로 탁탁탁탁 다 자빠졌어. 그 다음 해부터는 바다에 가보면 감태가 하나씩 한 몇 메다에 하나씩밖에 없어. 그럼 이제는 미역 같은 것도 다 사 드시겠네요? 그럼 사 먹지. 미역 안 난 지도 그 감태 없어져 가니까 미역도 없어지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최근에 제주도의 해양 생태계 양상을 보면 1차 생산자에 해당하는 감태 개체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기후변화에 의한 이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온의 상승입니다. 이 수온 상승은 해조류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보통 25도가 넘어가면 해조류가 이제 녹게 되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겨울철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조류는 보통 1월, 2월 달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겨울철 수온이 13도 정도 돼야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성장이 전체 성장을 좌우하게 되는데 최근에 서귀포 남쪽에서는 15도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성장을 다 하기도 전에 벌써 생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개체군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한 40년간 한 1.3도 정도 올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전 세계 기후변화 수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온 상승의 한 3배 정도, 평균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빠른 수치고요. 이제 해조류가 계속 그 군락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 보고가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도, 마라도, 비양도 이 세 지역을 대상으로 그래도 잘 보존된 그 해조류 군락을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죠.
별다른 오염원이 없는 마라도 바다는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황폐화된 모습입니다. 지금쯤 숲을 이루었어야 할 감태도 드문드문입니다. 이 길이 다 뺑돌라 다 토시였어. 진짜로 막 뭉탱이 우리 벼 담는 그 자루로 수도 없이 담았거든. 마라도의 조간대는 톳의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기키오타. 강정찬 박사는 이곳 마라도 조간대의 변화를 1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톳 군락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또 보이는 변화가 있을까요? 그때 워낙에 그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매해 봄마다 다시 그 마라도를 들어가서 조간대 상황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였던 그 형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온이 1도 오른다는 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평균 1도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단지 1도일 수 있지만 겨울철 수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2, 3도 올랐을 수도 있죠. 뭐 2, 3도 하면 그게 아주 작은 그런 차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닷속 생물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육상에 우리가 견디는 그 온도는 한겨울에 영하 뭐 20도 그리고 한여름에는 지금 뭐 40도 가까이 이런 식으로 그 갭 차이가 거의 60도가 나잖아요. 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온도가. 하지만 바다 생물은 최저 수온 15도 그리고 최고 수온 27도 이 정도 범위에서 아주 좁은 그 변화 범위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1도가 올랐다는 거, 2, 3도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쇼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해조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의 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험을 할 때 채집을 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 한 그루의 감태, 한 그루의 모자반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끼벌레, 물고기, 아니면 뭐 달팽이 종류 굉장히 많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해조류를 아파트 삼아서 거주민 같이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해조류가 사라진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해조류 한 그루의 해조류는 그 해조류의 삶뿐만이 아니고 해양 생태계 전반적인 어떤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심화되고 있는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제주에서는 이런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듯 해조류를 바닷속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해초인 참모자반을 옮겨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버려진 인공어초 사이에 모자반이 부착된 밧줄을 연결합니다. 해초가 30cm까지 자란 밧줄은 400m에 이르러 물고기들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해줍니다. 해조류 부착 기질 확대라든지 갯녹음이 발생된 자연안방 개선이나 해조류 이식, 조식동물 구제, 포자 확산단지 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조성이 끝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나 효과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제 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강한 파랑에 의해서 해조류가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조성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바다숲 조성지 인근에 해조군락이 발달된 경우에는 해조류 천이가 이제 잘 이루어지다 보니 바다숲 조성에 유리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동부권 연안에 해조군락이 발달돼 있어서 인근의 바다숲 조성지의 경우에 해조류 생체량이나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제주시권의 4군데, 내도하고 도두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대포, 법한, 보목, 온평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초점 자체는 해양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해조류들이 피신해 있을 공간이 있을까? 해조류 군락을 악화시키는 그 요인들을 제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얘네들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단지 해조류만이 아니고 물고기도 거기에 피신해 있고 산호도 거기에 피신해 있어요. 해양 생물들의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의 하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다숲 조성은 우선 기후 변화가 지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기후 변화를 대비한 그거에 맞는 해조류를 이제 많이 이제 조성을 하고 또 친환경 바다숲 조성 기술을 연구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협약해서 같이 조성해 나가는 거로 이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제주 서귀포 해안이 각종 오물과 폐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흐려진 물속 구석구석에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빈병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못 쓰게 된 그물 조각과 고무호스, 그리고 밧줄 등 폐어구도 쌓여 있습니다. 성게만 눈에 띄는 바닷속 바위 주변엔 이미 다른 해조류들이 좌치를 감췄습니다. 각종 오물이 쌓이면서 서귀포 해안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주변에서 흘러든 생활 폐수와 함께 궂은 날씨대 서귀포항 주변에 대피하는 어선들이 각종 오물과 어구 등을 몰래 버리기 때문입니다. 서귀포가 가장 따뜻하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모슬포, 제주시 그리고 동쪽, 구자읍, 성산 요쪽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서귀포와 성산을 비교했을 때 약 연평균 1.5에서 2도씨가 낮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산 같은 경우는 정말 천연 해조류 군락을 수심 5m부터 시작해서 20m까지 잘 조성이 돼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수심 10m까지는 해조류가 거의 없다가 하지만 수심 15m가 넘어가면서 감태나 이런 그 해조류 군락들이 좀 잘 조성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이게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수온이 가장 강력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거리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와 제주시 군락은 해조류 군집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연안의 오염이 이 상황을 또 가속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원인을 좀 규명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좀 저감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개발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책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어떤 변화상들을 조사 기록을 하고 그걸 근거로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목소리를 좀 더 내려고 하고 있어요. 주로 10m, 15m에서 감태가 서식하고 있는데 연산어는 예전에는 20m에서 주로 보였다면 지금은 수심 10m, 5m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들의 공간 경쟁으로 인해서 점점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